안녕하세요.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사용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발표하게 된 김성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과 제공해주는 지표들에 대한 설명 및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IMQ에 도입하였을 때 장점입니다. 첫 장으로는 스프링부트 어드민에 대한 설명 및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부트 어드민은 어떤 도구일까요? 스프링부트 어드민은 스프링부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서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럼 스프링부트 액추에이터는 무엇일까요? 액추에이터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상태 및 시스템 지표들을 HTTP 엔드포인트를 통해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공해주는 데이터 형태로는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알아보기에 앞서 서버 모니터링은 왜 필요할까요? 서버 모니터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분석을 통해 장애를 방지. 두 번째, 서버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 세 번째, 주기적인 분석을 통한 서비스 성능 개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장점 3가지가 IMQA 인프라에서는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분석을 통한 장애를 방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버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 장애 발생 시 연락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분석을 통한 서비스 성능 개선.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아 주기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IMQA 인프라에서는 전혀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이루어질까요? 스프링부트 어드민을 도입하였을 때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실시간 대시보드로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간 대시보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버 장애 발생 시 알림. 알림 기능을 통해 서버 장애 발생 시 알림을 받아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전 분석. 사전 분석 기능을 통해서 성능의 개선점을 찾거나 발생될 크래시들을 사전에 트래킹하여 서버 장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위 3가지 장점들에 근거한 기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대시보드 모니터링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실시간 대시보드 형태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버 모니터링 시 제일 먼저 보거나 자주 보는 항목입니다. 보이는 지표들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서버 장애 발생 시 알림입니다. 서버의 상태가 변경되었거나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 알림을 받아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버의 다운타임은 인프라팀의 성과이기 때문에 알림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해당 알림 기능은 메일, 슬랙, 텔레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 기능은 단순히 서버의 다운, 서버 상태 변경 외에도 추가 구성을 하여 서버의 CPU나 메모리의 점유율이 특정 값이 되었을 때 알림이 가게 하거나 특정 다른 지표의 값을 기준으로도 알림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사전 분석입니다. 해당 항목은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주요 지표 분석 및 스레드 덤프, 힙 덤프를 통해서 데드락이 걸린 스레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찾거나 사전에 크래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스레드 힙 덤프 분석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과 그 지표들의 의미를 알아야 서버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선 서버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스프링부트 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입니다.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프로젝트 빌드 정보 및 깃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정보 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고객사 및 사스 패치를 진행할 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한 번씩은 필요해 서버를 직접 접근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값을 통해 배포된 프로젝트가 어떤 빌드 버전인지 혹은 깃의 어떤 브랜치인지 마지막 커밋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버에 접근할 필요 없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에서는 연결 중인 툴의 상태가 현재 기동 중인 서버의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툴에서 오류가 발생해 다운이 되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특정 툴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툴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지표는 스레드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특정 시간대역의 스레드가 증가되는지, 활성화된 스레드가 반납이 되었는지, 또는 현재 활성화된 스레드의 개수가 최대 활성 스레드의 개수만큼 활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표만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이상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표를 통해서 성능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스레드가 반납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스레드가 락을 소유하고 있거나 블락 상태에 있는 경우인데, 주요 원인으로는 쿼리의 속도 저하와 디스크 I/O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서 스레드가 정상적으로 동작 및 회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스레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레드가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작업이 많아져서 스레드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인데, 스레드가 갑자기 늘어나면 늘어나게 될수록 스레드의 생성과 스케줄링으로 인해 CPU가 바빠져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덤프 분석이 필요합니다. 스레드 덤프 분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시스템 모니터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현재 기동 중인 프로세스 정보 및 CPU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비지 컬렉션 유효 시간 지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비지 컬렉터를 아시나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특정 메모리 저장 공간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객체를 영역에서 할당 해제해주는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위 지표를 통해 GC의 메모리 할당 해제 작업이 몇 번 진행됐는지와 작업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C의 작업은 힘 영역 메모리 사용량에 따라 동작하게 되는데, 어떤 GC가 돌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주 되면 될수록 CPU를 과도하게 점유하게 되어 시스템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GC가 너무 오랫동안 작업을 했거나 혹은 너무 자주 작업을 진행하였다면 힘 메모리 분석을 통해 누수 메모리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론 힘 메모리 지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지표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힘 영역의 메모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GC를 통한 메모리 할당 해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힘 메모리 영역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표를 보면 그래프가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해당 형태는 GC가 정상적으로 힘 메모리를 회수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큰 변화 없이 계속 일직선 형태이거나 혹은 계속 올라간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는 GC가 정상적으로 메모리를 회수하지 못하여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OM, Out of Memory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전반적인 힘 메모리 영역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누수 메모리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올 힙 덤프 분석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논입 영역 메모리 지표입니다. 논입 영역은 스택 영역과 메타스페이스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으로는 메타스페이스 영역입니다. 해당 영역은 힘 메모리 영역과 다르게 시스템 상에서 실제 메모리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되는 것이 아닌 서버 자체가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메타스페이스 영역의 사용량 및 스택 영역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입 영역에 대한 분석은 해당 지표 외에는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 해당 영역 분석을 위해서는 서버 내에서 특정 명령어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메뉴로는 지표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정보들을 간편하게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아주 많은 지표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지표들입니다. 해당 지표들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지표들을 간편하게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지표들 외에도 내부에서 추가 설정을 하여 원하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해주는 모든 지표들을 설명해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모니터링 시 자주 보게 될 주요 지표들로 어떤 값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지표로는 JVM 스레드입니다. 해당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데몬 스레드의 카운트, 라이브 스레드의 카운트, 활성화된 스레드의 최대 카운트, 활성화된 스레드의 상태별 카운트입니다. 위 지표들을 통해 좀 더 쉽게 스레드별 상태 혹은 스레드의 개수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로는 프로세스 관련 지표입니다. 프로세스 지표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CPU 사용량, 시작 시간, 가동 시간, 프로세스가 오픈할 수 있는 파일 개수, 오픈하고 있는 파일 개수를 확인하여 프로세스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지표로는 CPU 사용량 관련 지표입니다. 시스템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이 CPU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와 시스템 CPU의 코어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 메뉴로는 서버가 기동 중인 환경 정보를 알 수 있는 환경 메뉴입니다. 이제 이 환경 메뉴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환경 정보로는 현재 기동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포트를 사용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환경 정보로는 기동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JVM의 버전 및 프로젝트 경로입니다. 해당 정보들을 서버에 접근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경 정보들을 통해 신규 서버를 구축할 때나 서버 환경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직접 서버에 접근하여 서버별로 툴의 버전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환경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빈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관리 중인 스프링 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의 의존성을 확인하여 스프링 컨테이너가 어떤 빈들을 관리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메뉴로는 실시간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 메뉴입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로그를 확인할 때 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로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해당 기능을 통해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로그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로그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거스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로그 레벨을 서버에 재개동 없이 런타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JMX 메뉴입니다.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트에서는 HTTP 엔드포인트 혹은 JMX를 통해서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엠빈을 통해서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한다는 기준에서 JMX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론 시간대별로 스레드 덤프 분석을 할 수 있는 스레드 덤프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 스레드별 상태를 확인하거나 스레드 덤프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해보고 싶은 스레드를 선택하여 스레드의 ID 및 상태, 스택 트레이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을 통해 스레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은 어떤 함수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덤프를 다운받아서 스레드 덤프의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덤프 파일의 내용에도 스레드의 정보들이 있어 스레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덤프 파일을 주기적으로 다운받아 보관하여 덤프 파일들을 비교 분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론 힙덤프 메뉴에선 힙덤프를 다운받아 힙 메모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선 힙덤프 분석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다른 툴로 힙덤프 분석을 진행해 줘야 합니다. 이클립스의 메모리 애널라이저를 통해 힙덤프 분석을 분석하는 장면입니다. 힙덤프 분석을 통해 메모리 누수가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객체가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개선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힙덤프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레드 힙덤프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 분석이 필요한 대표적 세 가지 경우는 서버의 장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어플리케이션 속도의 저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 로그 분석만으로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IMQ에 있었던 이슈들로 IMQ에서 스레드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어플리케이션 속도 저하 원인 분석과 오류 발생 시 처리 속도 저하 원인 분석일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을 장애 대응 방식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처리 속도가 저하가 발생한 상황에 기존에 대응했던 방식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론 서비스 기동 상태 확인, 다음엔 로고 확인, 다음엔 CPU 메모리 등 시스템 성능 확인, 마지막으로는 메모리나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킬하거나 서버 스케일업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응 방식은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닌 상황에 대한 해결에 불과합니다. 해당 성능에 대한 이슈는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방식대로 계속 조치를 진행했다간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론 스레드 분석을 통한 대응 방식을 보면 서비스 상태 확인, 로고 확인, 성능 확인까지는 같으나 스레드 분석 절차가 붙으면서 지연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원인을 찾아 저와 원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스케일업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를 통해 저와 원인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어 해당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힙 분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해당 오류는 IMQA 내부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확실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오류입니다. IMQA에서 힙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경우는 실제 사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객사 내부에서 프로젝트가 오류로 인해 프로세스 전체가 다운됐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에러가 발생했을 때 힙 분석을 통한 대응 방식과 기존의 대응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로고를 확인해 OOM 오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현 방지를 위해 의심 코드를 수정하여 해당 오류에 대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에 대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오류가 재발생하게 됩니다. 힙 분석을 통한 장애 대응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로고 확인을 진행해 OEM 오류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오류 발생 시각에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하여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회수가 되고 있지 않은 경우 세 번째, 힙 덤프 분석 도구를 통해 메모리 점유율이 높은 객체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점유율이 높은 객체를 수정해 다시 힙 덤프 분석을 진행해 힙 영역의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메모리 누수 현상에 대한 명확한 처리로 인해 같은 객체로 인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기적인 힙 덤프 분석을 진행하여 메모리 누수 확인을 진행하면 해당 오류에 대한 명확한 트래킹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IMQA에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프링 부트 어드민이 IMQA에 꼭 필요할까요? 우선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 대한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기능들은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아닌 스프링 부트 액추에이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스프링 부트 어드민에서는 액추에이터에서 전달해주는 데이터들을 통해 모니터링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해주고 있어 다른 특정 모니터링 툴에서도 액추에이터를 통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른 모니터링 툴에 비해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구성이 엄청 간편합니다. 라이브러리 및 액추에이터 구성만 추가해주면 알아서 다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가볍지만 유료 모니터링 툴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스레드 힙 덤프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만 보아도 좋은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금액, 구성 설정, 기능 이 세 가지만 보아도 스프링 부트 어드민은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한다 했을 때 IMQA 인프라에 적용하게 된다면 큰 이점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IMQA 인프라에 도입하기 앞서 IMQA 인프라의 모니터링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두 번째, 다양한 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세 번째, 비용 부담. 이 세 가지 중에 실시간 모니터링 및 비용 부담 부분은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도입하였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현재 IMQA 인프라에서는 Node.js, MySQL, Redis, Azure VM 등 다양한 시스템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스프링 부트 어드민만 적용하기에는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IMQA 인프라 모니터링 조건을 기준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프로메테우스와 ELK 스택입니다. 위 두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프로메테우스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ELK 스택의 경우에는 로깅 시스템을 담당하게 하여 좀 더 상세한 서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zure VM 모니터링 및 Node.js 모니터링, MySQL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수집된 모니터링 지표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론 로깅 시스템을 담당할 ELK 스택입니다. ELK 스택은 엘라스틱서치, 로고스테이시, 키바나의 앞글자를 용어이며 각각 담당하는 기능들은 엘라스틱서치는 로고 저장 및 검색, 로고스테이시는 로고 수집 엔진, 키바나는 로고 시각화 및 관리입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만 써도 되지만 서로 호환이 잘 되고 합쳤을 때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 세 가지를 같이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및 사용성 면에서도 내려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구축이 완료되고 엘라스틱 서치를 통한 데이터 처리 등의 장점 등이 있어 로깅 시스템으로 ELK 스택을 선택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도입하여 IMQA 인프라의 빠른 장애 대응 및 성능 분석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부트 어드민을 사용한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발표한 김성윤입니다. 감사합니다.